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번, 교재 4번 문제인데요. 1.5m 곱하기 1.5m의 크기인 정방향 기초가 내부마 차각 파이코로 20도, C코로 1.5톤포메다 제곱인 집안 위치에 있다. 헐거의 다시 중량 감마의 거로 1.82톤포메다 삼성이고 안전율 FS로 3일 때 기초의 허용 하중을 결정하시오. 단 기초의 깊이는 1m, 전반 전단 파괴가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지지력 계수 NC, NR, NQ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5 곱하기 1.5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상 계수 알파가 1.3, 베타가 0.4죠. 그죠? 근입 깊이가 1.0m. 자, 우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방형 기초의 형상계수. 자, 알파의 거로 1.3, 베타의 거로 0.4 이건 다 알고요. 자, 극한 기지로 공식은 다 알죠. 알파 곱하기 C, NC 플러스 베타의 감마1 B의 NR, 감마2 DF의 NQ인데요. 자, 숫자를 쭉 대입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뭐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감마1, 감마2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1.8톤포메다 삼성이고요. 자,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1.8이니까 쉽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89톤포메다 제곱이 나왔고요.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이죠. 안전율은 3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18.2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하중은 뭡니까? 허용 지지력 곱하기 단면적 A. 단면적 A는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40.95가 나왔는데 뭐 이것은 쉽게 구하리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한번 보죠. 그 다음 문제가 교재 6번 문제인데요. 자, 파 이꼬르 0도이고 C 이꼬르 0.4kg/cm 제곱, 감마 T 이꼬르 1.8톤/m 삼성인 단단한 점토 집안 위에 근입 깊이 DF 이꼬르 1.5m의 정방형 기초가 되어있다. 이때 기초의 도심에 150톤의 하중이 작용하고 지하 수위에 영향은 없다고 한다. 이 기초의 B는 얼마냐? 자, 이런 문제는요, 어떻게 됩니까?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구하고 허용 지지력을 구해갖고 이 허용 지지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 Q, 즉 150톤 나누기 B의 제곱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솔루션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인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것부터 먼저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창적 C의 경우가 0.4kg/cm 제곱인데 이걸로 뭡니까? 4톤/m 제곱이죠. 왜? 1kg은 1톤은 1000kg이고요. 1m 제곱은 그러니까 1000제곱센티미터가 되니까 요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극한 지지력 표유 공식은 뭐 쉽게 나옵니다. 알파 곱하기 C, LC 플러스 베타의 감마1 B의 NR 플러스 감마2 DF NQ인데 자, 여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째 항이 제로죠. 그죠? 내부마 찰 파이 꼴이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NR이 0이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NC가 5.14인데, 이 경우는 주로, 일반적으로 어떤 게입니까? 기초의 절면이 몇 개나 한 개고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극한 지지력이 54.89가 나기 때문에,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인데, 안전율은 3이니까, 9.81톤/m 제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은 얼마입니까? Q 나누기 A인데, Q가 150, 단면적은 B의 제곱이겠죠. 이것이 뭐하고 같습니까? QA하고 같으니까 얼마요? 9.81하고 같다.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 B는 3.91m 나오는 거. 요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요. 자, C 이꼬르 0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교재 문제 7번인데요. C 이꼬르 0이고 파 이꼬르 30도, 감마 T 이꼬르 1.8톤/m 삼성인 사질토 집안 위에 근입 깊이 DF가 1.5m의 정방형 기초가 되었다. 이때 이 기초의 도심에 150톤의 하중이 작용하고 지하수의 영향은 없다고 본다. 기초의 폭 B는 얼마냐? 자, 조금 전에 문제하고 똑같죠? 같은데 조금 전의 문제는 뭡니까? 파 이꼬르 0도기 때문에 그나마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항 NR이 0이었는데 요 경우는 모래 집안이기 때문에 C 이꼬르 0이다는 거죠. B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B가 있으면 그냥 B 값을 넣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극한 지지력 보죠. 알파 곱하기 C, NC 플러스 베타의 감마1 B, NR 플러스 감마2 DF, NQ인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C가 0이니까 첫 번째 항이 0이다는 거죠. 자, 베타는 0.4고요.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감마1은 1.8. 여기서는 감마1과 감마2 값이 똑같겠죠. 지하수에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B는 모르니까 그냥 B 넣고요. NR은 20 더하기 1.8 곱하기 근입 깊이 1.5 곱하기 23 하니까 14.42 더하기 62.1입니다.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3이니까요. 그냥 14.42 플러스 62.1 나누기 3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의 폭은 어떻게 됩니까? 안정조건에서 Q 이꼬르 QA죠. 그죠? QA는 얼마입니까? 하중 Q 나누기 단면적 A인데, 자, 하중은 150톤이고요. 단면적은 B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4.4B 플러스 62.1 이꼬르는 B의 제곱분의 50 이렇게 넣으면은, 자, 이것을 풀면은 3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3차 방정식인데, 반복법에서 풀면은 B 이꼬르 2.2가 나옵니다. 자, 그거는 뭐 교재 해설 및 정답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근사값을 넣어보는데 이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에 의해서 오셔의 계산기의 기능은 다양해가지고 이 3차 방정식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매뉴얼을 가지고 조금 한 번 정도 익혀 놓는 거는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생각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뭐 부정행위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 손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8번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은 점토 집안의 직경이 10m, 자중이 4,000톤인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극한 지질에 대한 안전율이 3일 때 최대로 채울 수 있는 물의 높이는 얼마인가? 단 NLC는 5.14다. 자, NLC가 5.14다. 것은 물탱크의 저면이 매끈하다는 것이네요. 자, 보면 내부 마찰 파이꼴이 0이고요. CU가 30톤 퍼 메다 제곱이고 감마가 1.75톤 퍼 메다 제곱. 자, 물탱크의 주중이 4톤이고 자, 원형이라 그랬습니다. 원형인데 직경이 10m니까 됩니까? 우선 형상계수 알파와 베타가 1.3, 뭐 0.3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건입 깊이 DF가 얼마입니까? 제로죠, 그죠? 그래서 극한 지지력부터 한번 보죠. 내부 마찰각 파 이꼬르 0에서는 NR 이꼬르는 0이다. 되죠? 당연히 NC가 5.14다. NR이 0이다. 뭐 NQ가 뭐 1이다.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0이고요. 지표면에 물탱크를 설치했으면 건입 깊이 DF 이꼬르 0이다는 거죠.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은 있고요. 두 번째 항은 NR 이꼬르 0이니까 제로가 되고 세 번째 항은 DF가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C, NSC가 되는데 알파가 1.3이고요. C가 30이고 NSC가 5.14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0.46톤 퍼 메다 제곱이고요. 허용 지지력은 어떻게 됩니까?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3 하니까 66.8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 하중은 어떻게 해요? 하중은 어떻게 됩니까? 허용 지지력 QA 곱하기 단면적 A죠. 단면적 A는 직경이 10m니까 4분의 8 곱하기 10의 제곱을 하니까 5248.03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 물의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물의 무게 P는 어떻게 됩니까? 물의 단위 무게 곱하기 부피인데 자, 부피는 어떻게 되죠? 자, 감마 W 곱하기 H 곱하기 단면적 A인데 H는 수위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단면적 A는 얼마입니까? 물탱크의 단면적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에 제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78.54H가 나온다니까. 모르니까 H는 놔두자는 거죠. 그러면 안정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허용 총하중이 물의 무게, 물탱크의 무게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의 무게가 78.54H고요. 물탱크의 자중은 얼마입니까? 4,000. 이꼬로 5428.03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H가 15.89m까지 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지지력을 구하고 허용 지지력을 구하고 허용 하중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안정조건에서 푸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 자체는 조금씩 다르도 몰라도 기본적인 솔루션은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연속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털자기식으로 구하시오. 단 점착력 C 이꼬로 0.1kg/cm 제곱, 내부 마찰각 파 이꼬로 15도, NC 이꼬로 6.5, NR 이꼬로 1.2, NQ 이꼬로 2.7이다 말이죠.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 수위가 지표 기초의 저면과 일치하죠. 그죠? 우선 문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마 1은 감마 서브 값을 써야 되고 감마 2는 그냥 감마 t를 쓰면 되겠죠. 왜? 감마 1은 기초 아래의 흙의 단위 무게고 감마 2는 건입 깊이에 해당되는 흙의 단위 무게니까 그죠? 그렇고 어쨌든 솔루션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 변수의 값인데요. 연속 기초의 형상 계수이기 때문에 연속 기수라 했으니까 알파는 1.0이고 베타는 0.5죠. 그 다음에 점착력이 0.1kg/cm 제곱이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1톤 퍼 메다 제곱이 될 거고요. 감마 1은 감마 서브가 될 거고 감마 2는 감마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극한 지지력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곱하기 C NC 플러스 베타에 감마 1 B에 NR 플러스 감마 2 DF NQ에서 대입을 시키면 되죠. 주의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마 1은
감마 서브 값을 써야 되는데 감마 세트가 2.0이었으니까 감마 서브는 어떻게죠? 감마 세트 마이너스 감마 W니까 1.0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넣으니까 얼마입니까? 자, 극한 지지력이 17.48톤/m 제곱이 나고요. 그러면 허용 지지력은 어떻게 되죠?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3 하니까 어떻게 돼요? 5.8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문제들은 극한 지지력하고 허용 지지력을 간단하게 구했는데 여기서는 단지 지하 수위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하나 더 좀 더 첨가됐다는 이해의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11번인가요? 자, 지하 수위에 대한 고려는 자주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감마 1 값과 감마 2 값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요. 3m 곱하기 3m 크기의 정사각형 기초를 내부 마찰각 파이코로 30도, 점착력 C이코로 5톤/m 제곱인 지단에 설치하였다. 헐거의 단위무게 감마 이코로 1.7톤/m 삼성이며 기초의 거리 깊이는 2m이다.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서 1m, 3m, 5m 깊이 있을 때의 극한 지지력을 각각 구하시오. 단 지하 수위 아래 헐거의 감마 세트는 1.9톤/m 삼성이고 털자기 공식에서 파이코로 21대 NC 이꼬로 36, NR 이꼬로 1.9, NQ는 20이다. 자, 요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극한 지지력 공식을 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단지 첨부된 게 뭐냐 하면은 지하 수위에 대한 고려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자, 우선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우선 지하 수위가 기초면 1m 깊이 있는 경우 한번 보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초의 저면 부대 위에 있으니까 감마1은 어떻게 됩니까? 요 D에 1m 해당되는 양에는 감마 서브를 써야 되고요. 어때요? 그 위에 보면 지하 수위의 위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감마 T를 쓰겠죠. 자, 우선 감마 1부터 한번 하죠. 감마 1이라는 것은 기초 아래 흙의 단위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 수위 아래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감마 서브를 써야 되겠죠. 됐고요. 감마 2는 어떻게 되죠? 자, 공식 감마 T 마이너스 DF분의 D 갈로 열고 감마 T 마이너스 감마 써봐야죠. 그죠?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면 공식에 지입하면 1.3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극한 지지력 공식은 우리가 했던 감마 1 대신에 0.9를 하고요. 감마 2 대신에 1.3만 넣으면 됩니다. 자, 주의할 사항은 이 감마 2 공식인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 수위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감마 T를 써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하 수위 아래에 있는 부분은 감마 서브를 쓴다는 거.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으니까 요 공식을 외우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극한 지지력 공식에서 감마 2 DF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따로 구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m 있는 부분에 한번 봅시다. 지하 수위가 지표면 아래 3m니까 어떻게 되죠? 3m. 건입 깊이가 2m니까 건입 깊이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건입 깊이보다 2m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하 수위가 그림을 한번 보시죠. 기초 아래에 대해서 1m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초폭 3m보다는 더 적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마 1은 수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이 뭐였죠? 감마 1은 감마 서브 플러스 B분의 T 곱하기 감마 D 마이너스 3 감마 서브인데 D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D라는 것은 기초 아래서부터 지하 수위까지 거리였죠.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지금 1m죠. 자, 그러니까 됩니까? 감마 서브. 자, 감마 세트가 아까 1.9였으니까요. 감마 서브는 0.9고요. 0.9 플러스 3분의 1에 자, 곱하기 1.7 마이너스 0.9 하니까 1.17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 수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감마2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2는 건입 깊이에 해당되는 헐거의 단위 무게는 얼마죠? 그냥 감마-t를 쓰면 되겠죠. 1.7. 그래서 나머지 극한 지지력 공식은요, 감마1 대신에 1.17을 넣고요, 감마2 대신에 1.7을 넣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마1 공식과 감마2 공식은 여러분들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지표면 5m 깊이에 있는 경우.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죠. 거리 깊이가 2m니까 뭡니까? 기초 아래서부터 지하 수위까지 거리 D가 3m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공식을 써보면 알지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같아도 이꼴이 돼도. 그리고 감마 1이나 감마 2나 다 돼요. 감마 T를 쓰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뭐 극한 지지력 구하는 공식은요,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들, 그러니까 지하 수위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감마 1 값과 감마 2 값이 어떻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인데요. 순극한 지지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2 곱하기 2 정방향 기초가 건입 깊이 1.5m 깊이에 있다. 그러니까 건입 깊이가 1.5고요. 정방향이니까 알파는 1.3, 베타는 0.4 나왔죠. 그죠? 이 흙의 단위 중량 감마 이꼬르 1.7톤/m 삼성. 점착력 C 이꼬르 0이고 NR 이꼬르 19고 NQ가 20이다. 털자기 공식을 위해서 전허용 하중과 순허용 하중하라. 전허용 하중은 어떻게 됩니까? 극한 지지력 구하고요. 극한 지지력 구하고 허용 지지력 구하고 전허용 하중 구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순허용 하중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극한 지지력, 순허용 지지력, 순허용 하중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순극한 지지력 어떻게 됩니까? 극한 지지력 나누기 극한 지지력 마이너스 감마 DF. 뭐 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우선 C 꼬리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한 지지력 공식에서요. 어떻게 돼요? 알파 곱하기 C, NC 플러스 베타의 감마 1, B의 NR 플러스 감마 2의 DF, NQ인데 어떻게 됩니까? C가 0이니까 1차항이 0이고요. 자, 정사각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베타가 0.4죠. 0.4 곱하기 감마 1, 1.7 곱하기 폭 B가 2m 곱하기 NQ가 NR이 19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2가 감마 1, 감마2가 똑같죠. 지하수에 영향이 없으니까요. 1.7 곱하기 DF 건입 깊이가 1.5m라고 했고요. NQ가 20이니까 81.94가 나왔고요.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은 3 하니까 27.3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하중은 어떻게 되죠? 자, 허용 하중 Q 대문자 Q A는 어떻게 됩니까? 소문자 QA 곱하기 단면적 A. 즉 어떻게 됩니까? 허용 지지력 곱하기 단면적 A인데 허용 지지력이 얼마였죠? 27.31이었고요. 단면적 A는 얼마입니까? 기초 크기가 2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곱하니까 109.24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허용 하중의 이제 문제인데요. 순허용 하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극한 지지력을 구해야 되죠. 순극한 지지력은 어떻게 됩니까? 극한 지지력 마이너스 감마 DF 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81. 조금 전에 우리가 극한 지지력이 81.94가 나왔으니까 81.94 마이너스 감마 1.7 곱하기 건입 깊이 DF 1.5를 하니까 79.3 나왔고요. 순허용 지지력은 어떻습니까? 이 방금 나왔던 순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FS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79.39 나누기 3 하니까 26.46이 나고요. 순전허용 하중은 순허용 하중 곱하기 단면적 A. A가 2 곱하기 2였죠. 그죠? 하니까 105.8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순허용 하중이나 순하중 구하는 순허용 하중하고 전허용 하중하고 구하는 솔루션이 똑같죠. 그죠? 앞에 거 나누기 뭐 안전율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전율 했고 거기다 단면적 또 A를 곱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 솔루션만 알면은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하실 수로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16번 문제가 되나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구형 같은 기초에 기초 길이 L 방향에 펜심이 작용하고 하는 경우 극한 지지력 QU 공식에서 B-를 구하시오. 자, 주의사항은 그죠? 메이어폭 공식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허용 유효폭을 구하고 유효 길이를 구해서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작은 것이 유효폭이다. 폭이라고 해서 가로가 아니고 길이라고 해서 세로가 아니다. 그죠? 짧은 것은 폭이고 긴 것은 길이다. 그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경우는 유효폭, 유효 길이를 다 계산했어요. 작은 것이 유효폭이다.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보니까 길이 방향만 펜심이 있고 폭 방향은 펜심이 없으니까 폭은 웬 1.2 거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됐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죠. 편심거리 E는 뭡니까? 5m 나누기 하중이니까 얼마예요? 3 나누기 15 하니까 0.2m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돼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심이 길이 방향으로 됐죠. 그죠? 그러니까 유효폭 B-는 그냥 1.2m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효 길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L-2배의 E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5 2배의 편심거리니까 2 곱하기 0.2 하니까 1.2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가네요. 폭하고 길이하고 비교하니까 길이가 더 짧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효폭이 1.1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 중에 짧은 것이 폭이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 17번 문제인가요? 털자기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0.3m 거리에 편심 하중이 작용하는 연속 기초의 허용 지지를 구하시오. 자, 지금부터가 문제인데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편심 하중이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폭을 써야 한다. 그래서 유효폭을 계산해서 극한 지지력 두 번째 항에 B가 있는 것 대신에 유효폭 B-를 곱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다. 우선 폭부터 구해보죠. 자, 유효폭을 하려면
편심거리가 0.2니까 얼마예요? 유효폭 B-는 B 빼기 2배의 E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3 빼기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0.4 하니까 2.4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극한 지지력에서 알파 곱하기 C, NC 플러스 베타의 감마 1, B의 NR 플러스 감마 2, DF, NQ인데 B 대신에 B-를 입력해야 된다. 자, 다시 말씀하면 폭 B 대신에 유효폭을 집어넣어야 된다. 조금 전에 있었던 폭은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때문에 여기에 B 대신에 3.0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2.3, 유효폭 2.4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니까 극한 지지력은 114톤/m 제곱인데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3은 똑같죠. 그러니까 114 나누기 3 하니까 38톤/m 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효폭을 구하면요. 그것을 사용해야지 그 전에 있었던 폭은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최고 어렵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 몇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유효폭의 개념도 다 들어있는 문제고, 지하 수위도 고려해야 되는 거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연직 하중과 모멘트를 받는 구형 기초의 극한 하중과 안전율을 털자기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지지력 계수 NC 이꼬르 37.2, NR 이꼬르 19.7, NQ 이꼬르 22.5이다. 자, 편심거리 2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모멘트 나누기 하중 Q니까 얼마예요? 4 나누기 20 하니까 0.2m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6m. 자, 1.6m가 폭입니까? 길입니까? 길이죠. 길이. 폭은 뭡니까? 짧은 거니까 1.2m 주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 줬다는 것은 1.6m 방향으로 편심이 됐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는 그냥 B가 되겠고요. 1.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 길이 L-는 L-2배의 2L이니까 1.6 2 곱하기 0.2 하니까 1.2 됐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중요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이 옆에 그림을 보면은 이 기초가 1.6 곱하기 1.2의 직사각형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유효폭, 유효 길이가 같아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사각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극한 지지력을 구할 때 알파 값, 베타 값을 정사각형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1.3, 0.4를 써야 한다는 거죠. 됐죠? 그거부터 하나 강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가 자,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지하수의 위치가 얼마입니까? 기초 아래부터 1m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감마 1은 수정을 해야 되고, 감마 2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2는 거리 깊이에 해당되는 헐거의 단위 무게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위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초 바닥 아래 헐거의 단위 중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의 폭이, 유효 폭이 1.2m입니다. 1.2m 가지고 해야 됩니다. 1.2m보다 더 짧은 거리에 있죠. 그죠? 1m니까. 기초 아래에서부터 지하수위까지 거리가 1m니까 기초의 유효폭 B인 1.2m보다 작으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마 1은 감마 서브 더하기 B-분의 D 곱하기 감마 T 마이너스 감마 서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B 대신에 B의 폭인 1.2 유효폭을 써야 한다는 거죠. 유효폭. 물론 이 경우는 뭐 B-나 B랑 똑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유효폭을 써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폭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1.2를 집어넣으니까 1.48톤/m 삼성이가 나왔고요. 감마2는 뭐 상관없이 그냥 헐거의 건조 단위 무게 1.6인, 설빈 단위 무게나 뭐 1.6톤/m 삼성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방향 기초의 형상 계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효폭과 유효 길이가 같으니까 알파 이꼬르 1.3, 베타 이꼬르 0.4고요. 그 다음에 극한 지지력 QU.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B 대신에 두 번째 항 B 대신에 B-를 써야 한다는 거. 됐죠? 자, 어떻게 돼요? 알파 곱하기 C, NC 플러스 베타 감마 1에 B, NR 더하기 감마 2, DF, NQ에 대해서 B 대신에 B-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B- 대신, B 다신 1.2m를 써야 되는 거 강조 한번 드려요. 그렇게 풀면은 49.99가 나오는데요. 전 극한 하중은 얼마입니까? QU는 QU 다시 곱하기 B 다시 곱하기 L이니까 얼마예요? QU 다시 49.99 곱하기 B 다시 L 다시를 곱해야 됩니다. 이것도 유효폭 유효길이 1.2 곱하니까 71.99가 나고요. 안전율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뭡니까? 하중이니까 71.99 나누기 20 하니까 3.60입니다. 요건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분자가 QU입니다. 극한 하중입니다. QA가 아닙니다. 자,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십시오. 허용 지지력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허용 하중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조금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